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수업 실현 만능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영어 수업 실현이 배점은 작긴 하지만 영어로 하는 수업이다 보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어 수업 실현 만능틀만 완벽하게 외우신다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만능틀을 열심히 외우셔서 감점 없는 영어 수업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만능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에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먼저 인사를 할 때 정말 간단하게 Hi everyone, how are you today? 와 같이 정말 간단하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수업 실현을 준비할 때처럼 영어 수업 실현에서도 면접관님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구호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제가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수업 실현에서는 시간이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불필요한 것들은 수업 실현은 몰라도 영어 수업 실현에서는 생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인사를 할 때 학생 수를 언급했었는데요. 영어 수업 실현에서도 학생 수 조건이 제시될 때가 있는데 인사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학생 수를 언급함으로써 조건을 충족하고자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수가 24명이라면 Wow, our 24 students are happy today. I'm also happy to hear that. 이라고 언급을 함으로써 학생 수를 꼭 충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는 전시학습 상기를 하게 됩니다. 전시학습 상기에서도 비교적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을 해볼까? 그 다음 칭찬을 해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수업 실현과는 달리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동기유발인데요. 저는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두었습니다. 저는 픽처, 그림 제시, 그리고 매직박스, 스토리북 이렇게 3가지를 생각해 두었었는데요. 제가 주로 활용했던 방법은 그림 제시였습니다. 사실 매직박스가 어떤 주제든 잘 활용할 수 있어서 편하긴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흔하기도 하고 동기유발이 잘 되는 방법일까 하는 의문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들었어서 동기유발의 첫 번째 후보로는 그림 제시를 생각해 두었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매직박스 만능틀도 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북은 활동에서 스토리북을 활용하는 경우에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좋은 동기유발이라서 스토리북으로 동기유발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학습 문제와 활동을 안내하게 되는데요. 배움 문제를 제시할 때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bout으로 제시를 하셔도 되지만 해당 영어 수업 실현 문제의 학습 문제가 듣기다. 그러면 Today we are going to listen으로 시작을 하시고 만약에 말하기다. 그럼 Today we are going to speak. 그리고 듣기와 말하기 둘 다 있다. 그러면 Today we are going to listen and speak.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내가 듣말일스 어떤 기능에 초점을 두어서 수업을 하는지를 학습 문제를 통해서도 면접관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학습 문제를 안내할 때도 영어의 4가지 기능을 언급하면서 학습 문제를 안내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입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확실히 일반 수업 시간에 비해서는 짧고 간단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주로 영어 수업 실현 만능틀을 짤 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통합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만능틀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영어 수업 실현을 처음 하였을 때 만능틀을 만드는 것이 정말 막막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영어에서 듣기 만능틀 따로, 말하기 만능틀 따로, 읽기 만능틀 따로, 쓰기 만능틀 따로, 그 다음 통합 만능틀도 따로 이렇게 다 따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만능틀을 만들 때에는 하나의 만능틀로 듣말일스 통합 다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너무 하나 가지고 다 퉁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듣말일스 통합을 아우를 수 있는 단 하나의 만능틀만 만드셔도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첫 번째, 요즘 영어 수업 실현에서는 보통 통합 기능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지 기능을 다 따로따로 가르쳐라고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이 말하기 수업이라고 했을지라도 말하기를 하려면 듣기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하기 수업인데 듣기를 했으니까 감점과 같은 방식으로 점수를 매길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수업 실현에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만능 틀을 다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완벽하게 외우고 숙지하면 정말 베스트이겠지만 저는 그 영어의 기능들을 다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완벽하게 4가지 다, 그리고 통합까지 다 숙지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능 틀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하나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조금 더 매끄럽게 수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만능 틀을 기능별로 따로 제작하는 것에 너무 힘을 빼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전개 단계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수업 시작을 알릴 때 간단하게 Let's start first activity, 빠밤 하고 제목을 말했습니다. 제 스터디 1 같은 경우는 이때 팅팅탱탱 here we go 라고 하고 활동 제목을 안내하였습니다. 저도 이런 좀 깜찍한 구호를 하고 싶었는데 저랑 너무 안 어울렸어서 저는 제가 소화할 수 있었던 빠밤으로만 그냥 활동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활동일로 주로 룩앤게스처럼 보고 추측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 어떤 영어 기능이든 상관없이 다 어느 정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활동을 위주로 활동일을 연습하였습니다. 그러면 제 만능 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ook at the picture on the screen. This is our daily life pictur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문장은 항상 고정으로 넣었습니다. 간혹 영어 수업 실현 조건으로 실생활 연계가 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실생활의 그림을 제시하는 것으로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활동이 보고 추측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무엇이 보이는지,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또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추측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디오 클립 영상을 보면서 확인을 하는 흐름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든말일스 기능이나 조건에 따라서 만능 틀이 조금씩 변형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만능 틀을 만들 때 만능 틀 자체를 여러 개를 제작하기보다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런 조건에 따라서 만약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추가로 말할 수 있는 발화들을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만능 틀은 그대로 가거나 조금만 변형해주고 조건에 따라서 추가하여 말할 수 있는 발화들을 추가해서 말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건에 따른 발화만 추가적으로 더해놓는 방식으로 만능 틀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비디오 클립을 원래대로라면 제대로 듣고 키 익스프레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부분이었는데 듣기를 강조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학생들이 잘 듣지 못했다라는 조건이 있었다면 이러한 발화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비디오 클립을 들은 이후에는 학생들이 그 듣기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발화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키 익스프레션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칭찬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듣기 기능이라면 You are such a good listener. 그 다음 이게 말하기 기능이라면 You are such a good speaker. 그 다음에 이것이 듣기 말하기 통합 기능이라면 You are such a good listener and speaker.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어떤 기능을 충족하신 것인지 조금 더 명시적으로 드러내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충족하였는지 티를 내고 싶으면 이렇게 칭찬을 통해서 그 조건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키 익스프레션을 제시할 때는 조금 더 천천히 끊어서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읽기 때 추가할 수 있는 발화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읽기 기능이라면 키 익스프레션을 제시한 다음에 Let's learn how to read today's key expressions 라는 발화를 추가해서 학생들과 함께 그 키 익스프레션을 다시 읽어봄으로써 읽기 기능을 충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발화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디오 클립을 시청하는 부분까지만 봤을 때는 솔직히 읽기 기능은 활발하게 충족됐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만약에 읽기 기능이 단독으로 나왔다면
이런 Let's learn how to read today's key expressions 이런 발화를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키 익스프레션이 제시가 되었다면 학생들과 함께 반복해서 읽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복 연습을 하는 발화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여러분이 조건에 따라서 추가할 수 있는 발화에 대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기 기능이 나왔는데 학생의 강세, 리듬, 억양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지도하여라 라는 조건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학생의 발화 오류를 수정하여라 라는 조건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과 함께 연습을 하면서 Focus on stress and speak one more time 이런 발화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억양을 조금 교정해 주시는 부분이라면 Here the sound goes up and here the sound goes down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음과 강세 역시 어떻게 교정을 해줄 수 있을지 그 발화 내용을 미리 생각해 놓으시면 훨씬 쉽게 수업 실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추가해 놓은 조건은 키 익스프레션의 한국어 의미를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영어 수업 실현을 할 때도 TE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분명 이렇게 영어로 수업하는 것을 어렵게 느낄 학생도 있을 거고 그러한 조건이 제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했을 때 한국어 의미를 다시 되물음으로써 학생들이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더불어 이해를 잘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같이 한국어 의미를 확인하면서 뒤처지지 않고 수업에 함께 합류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러한 발화를 생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놓은 것도 기능 조건에 따라서 추가할 수 있는 발화인데요. 만약에 듣기 기능인데 TPR로 해라 라는 조건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너의 몸과 함께 오늘의 새로운 낱말, 새로운 표현들을 배워보자. 내가 말을 하면 너의 몸을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 발화를 추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수업이 말하기 기능이라면 말하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서 강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하기 연습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A 역할, B 역할 이렇게 나누어서 연습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A 역할과 B 역할을 나누게 되는데 남자, 여자로 나눌 수도 있고 오른쪽, 왼쪽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안경을 낀 학생과 끼지 않은 학생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 연습이 끝난 이후에는 역할을 교환해서 다시 연습해보자 라는 발화를 추가하셔서 다시 말하기 연습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쓰기일 경우에 추가할 수 있는 발화 내용인데요. 저는 쓰기가 조건으로 제시가 되었다면 활동 1에서는 키 익스프레션 또는 키워드를 제시를 하고 에어라이팅을 하는 것까지를 생각해 두었습니다. 에어라이팅이라는 것은 손가락으로 공중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실현을 하신다면 진짜로 소리를 내면서 공중에 알파벳을 쓰는 연기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읽기가 나왔을 때 추가하실 수 있는 발화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위에서 키 익스프레션을 제시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read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한 번 더 읽어보자 라는 발화를 추가해 주시고 칭찬을 하실 때도 그냥 you improve a lot 이라고 말을 하시는 것보다 your reading skill improve a lot 이라고 말을 하시면 reading, read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읽기 중에서도 스토리텔링 조건이 제시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발화를 적어 놓았는데요.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활동일의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이 조건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따로 외워두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연습 문제였는지 기출 문제였는지 생각은 잘 나지 않는데 스토리텔링이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적도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먼저 만능틀을 익히신 다음에 만약에 스토리텔링이 조건으로 제시될 경우를 대비하셔서 추가로 발화를 외워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스토리텔링으로 활동일을 진행하시게 되면 먼저 학생들과 함께 스토리북의 제목을 확인하고 표지에서 어떤 그림이 보이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스토리북에 대해서 추측을 해보기도 하고 학생들과 함께 책을 읽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책을 읽는 과정에서 키 익스프레션을 확인하고 책을 다 읽은 후에도 다시 한번 키 익스프레션을 확인하고 같이 읽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활동 1의 흐름이었고 그 다음은 활동 2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활동 1은 키 익스프레션을 제시하고 한번 그것을 따라 말해보는 정도에 그쳤다면 활동 2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활동 2는 work together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짰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듣기 기능이라면 let's listen, 말하기 기능이면 let's speak, 그리고 읽기와 쓰기 기능이라면 read and write와 같이 여러분이 어떤 기능을 활용하셨는지를 활동명에서도 드러내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활동 2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활동 2 같은 경우는 짝 활동으로 진행을 하였고 짝과 함께 협동을 해서 활동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활동의 흐름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활동지를 먼저 나누어 주기 전에 활동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활동지에서 어떤 사진을 볼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간단한 대화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There are some pictures 라고 말하시는 것보다 There are some daily life pictures 라고 말씀을 하시면 실생활과 연계된 발화를 이것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일리 라이프 픽처를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법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활동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인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절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딱 고정해서 한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대략적인 흐름만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 활동 3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활동 방법은 만능 틀 그대로 딱 고정을 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항상 구상을 할 때에도 활동 방법 부분을 제일 상세하게 적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활동 방법을 제외한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은 사실 만능 틀 거의 그대로 가면 되기 때문에 만능 틀을 그렇게 상세하게 적을 필요가 없었는데 활동 방법은 정말 조건이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활동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부분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활동 방법은 조금 외워놓으시되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구상을 하실 때 활동 방법 위주로 구상을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틀 같은 경우는 거의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기능별로 보통 어떻게 활동 방법을 전개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듣기의 경우에는 먼저 다이얼로그를 들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알맞은 그림에 동그라미 해라 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고 말하기 기능의 경우에는 첫 번째 그림을 보아라, 두 번째 말해라 와 같이 진행을 하였고 읽기의 경우에는 첫 번째 읽어라, 두 번째 읽고 나서 알맞은 그림에 동그라미 해라. 그 다음에 쓰기의 경우에는 첫 번째 그림을 보아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빈칸을 채워라 또는 재배열해라. 이런 흐름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쓰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 쓰기 활동이 생각보다 초등 영어 수준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문장을 풀 센텐스로 쓰라고 하는 것은 활동 2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쓰기 활동이 활동 2에 나왔다면 빈칸 정도를 채우거나 스크램블된 단어를 재배열하는 정도로만 쓰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점도 물론 조건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과정 중심 쓰기 시 추가할 수 있는 발화인데요. 과정 중심 쓰기에서는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고 쓰기 과정에서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는 순환적인 쓰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발화들을 추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활동 방법 안내가 끝나게 되면 학생들에게 활동지를 나눠주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경우 조건을 언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건 중에 협력적 배움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런 발화를 추가하셔서 조건을 충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수 조건이 제시될 경우에 학생 수가 홀수라면 꼭 이런 점을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홀수일 경우에는 항상 Here are 25 people, so 3 of you can practice together 이런 발화를 추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ICQ인데요. 이건 뭐 생략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건을 충족시키고 싶을 때 ICQ로 조금 더 강조를 해줄 수도 있고 또 ICQ 자체가 조건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ICQ를 한두 문장씩은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ICQ를 하실 때 그냥 바로 질문을 하기보다는 Let me check your understanding 이런 발화를 추가를 하시면 면접관님들께서도 이 사람이 ICQ를 하려나 보다 라는 것을 쉽게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ICQ까지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시간을 제시하고 순회 지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학생 조건이나 역량 조건 등등등 다양한 조건들을 이 순회 지도에서 충족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Time's up 이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활동 2가 함께 활동지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활동지의 정답을 확인하면서 활동 2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칭찬을 해주실 때 그 기능을 언급하셔서 Everyone is such a good listener, speaker, reader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평가를 조건에 따라서 추가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시간이 조금 여유롭거나 또는 내가 활동지에서 꼭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What is the correct answer for number 1, 민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셔서 한 문제 한 문제 정답을 확인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지 자체도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화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영어 수업 실현을 할 때 TE로 활동 방법을 안내하게 되는데 이런 TE가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 보니 그럼 이 활동을 한국어로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니? 이런 발화를 추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추가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걸 다 추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다 추가하게 되면 시간이 정말 많이 넘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조건을 고려하셔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추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활동 3으로 넘어가서 활동 3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하는데요. 저는 활동 3의 경우는 보통 놀이 활동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활동 3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들을 조금 외워 놓으시면 적용하시기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자료는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자료들을 보시면 리스닝에 적합한 놀이 활동, 스피킹에 적합한 놀이 활동, 리딩에 적합한 놀이 활동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저도 작년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기능별로 다 따로 놀이 활동을 외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따로 외운다고 해도 결국은 통합 기능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한 활동으로 다양한 기능을 퉁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활동 3으로 쓰일 수 있는 활동들을 롤플레이, 두어 서베이, 빙고, 스네이크스 앤 레더스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외워놓고 이 활동들을 어떤 기능이 나오던지 듣기가 나오면 듣기에 맞게, 읽기가 나오면 읽기에 맞게, 통합이 나오면 통합에 맞게 이렇게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어 두었었습니다. 이렇게 기능별로 어떻게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지 대략적인 흐름은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었었는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완벽하게 암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문구는 어느 정도 외워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스네이크스 앤 레더스로 설명을 해드리면 주사위를 굴리고 말을 옮겨라 이 문구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roll the dice and move your marker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부적인 규칙을 보시면 듣기인지 말하기인지 읽기인지 쓰기인지 통합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그 규칙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 완벽하게 외우기가 정말 어렵고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활동 2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활동 3에서도
활동 방법을 구상하고 구상지에 완벽하게 적는 것을 제일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구상지에 별로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도 저는 활동 방법만큼은 항상 풀 센텐스 그대로 적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한국어로 적어놓은 활동 기능별 흐름을 읽어보시면 대충 이해가 다 되실 것 같은데 이 화살표 기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어떤 활동을 의도적으로 모든 기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놓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기능에서는 조금 활동과 부적합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읽기 활동에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빙고 같은 경우는 좀 쓰기랑 같이 접목을 시키려고 하니까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냥 적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활동을 외워놓으셨다면 그 활동 중에서도 특정 기능과 조금 더 잘 어우러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활동 3의 활동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전체적인 흐름으로 돌아가서 먼저 활동 3 역시 시작을 하고 형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저는 활동 3 같은 경우는 모둠 활동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때 학생 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몇 명씩 몇 모둠으로 만들어라 이런 발화를 추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모둠당 인원수가 모두 같게 나온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모둠당 인원수가 다른 상황도 고려하셔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활동과 관련된 사진이나 활동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활동 방법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활동 방법 안내를 하셨다면 활동 2와 마찬가지로 ICQ를 통하셔서 여러분이 강조하시고 싶은 부분이나 조건 충족과 관련된 부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같은 흐름으로 시간을 주고 필요에 따라서 순회지도를 하거나 순회지도를 생략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마무리인데 활동에 따라서 결과물을 발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승자에 대한 칭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 3까지 끝이 났고 이제 정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차시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두었었는데 만약에 수업 실현을 하다가 시간이 조금 모자란다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키 익스프레션 정도만 확인하였고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여유롭다 라고 한다면 학생들과 함께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된 그림들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발화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평가인데요. 평가 역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자기평가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자기평가 말고 다른 평가를 활용해라 라는 조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평가 방법을 익혀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환류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차시 예고를 하면서 끝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확실히 일반 수업 실현과는 달리 영어 수업 실현에서는 정말 필요한 발화만 딱딱 말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시 예고 같은 경우도 저는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는 이런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마무리를 하였는데 만약에 이곳 역시 시간이 남는다면 학생들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거나 추측을 하거나 그림을 제시하는 그런 발화들도 추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사용했던 만능 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물론 지금 만능 틀을 이미 다 완성을 하시고 숙지까지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시험 전까지 다양한 만능 틀, 다양한 수업을 보시면서 좋은 부분은 발췌해서 추가를 하기도 하고 조건에 따라서 어떤 발화를 추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고 만능 틀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신다면 어떤 조건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영어 수업 실현을 빈틈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